와이프를 은퇴시켜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지만 제가 와이프 월급만큼을 경매로 벌 수 있을 거라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신 없었어요. 그래서 와이프한테 100만 원만 내가 만들어도 그러면은 와이프가 집에서 간단하게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와도 그럼 형님 조금 아끼고 살면은 와이프 월급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퇴사했기 때문에 와이프도 즐겁고 난 직장 생활하니까 즐겁고 그래서 이제 애기도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경매를 시작한 거죠. 방향에서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? 제가 원하는 거였어. 딱 이 부동산 관련된 이걸 투자를 하면서 이 경매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현금 흐름이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. 덩치 큰 부동산을 2개를 해보니까 저는 경험하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도 드는 게,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 월세 쪽으로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갈증이 또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연찮게 청약에 대해서 아파트가 하나 된 거고 또 오피스텔도 분양을 받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, 사람들이 어쩌면 선호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시세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덩치가 큰 거 2개를 갖게 될 예정이지만 이게 별로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, 남들이 생각하는 부자에는 예전보다는 내가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직접 내가 느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, 이거는 남한테 배우고 듣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걸 느껴보니까 요 시세 차이가 어쩌면 남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다수가 가는 방향에서는 나랑은 그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를 몸소 느낀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맞아요.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. 저는 이제 제 와이프를 은퇴시켜주고 싶었거든요.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으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. 나도 회사 다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난 이거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선생님 정도까지도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할만했어요. 재밌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 관계도 나쁘지 않고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녔는데 여기를 그만둔다는 생각은 당연히 못했고, 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와이프 월급 정도만 내가 만들어내면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때문에 시작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게, 선생님은 이런 마음은 들진 않았겠지만 저는 하면서 와이프를 먼저 퇴사를 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나중에 내가 퇴사할 때 뭐라고 태클 걸진 않지 않을까. 나는 먼저 해봐라 그리고 나도 퇴사할 때 얘기하지 마라,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하면은 반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선생님도 나는 되게 만족스럽지만 일하는데 내 아내를 꼭 먼저 은퇴시켜주겠다 라는 생각. 네, 맞습니다.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이프를 은퇴시켜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지만 제가 와이프 월급만큼을 경매로 벌 수 있을 거라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신 없었어요. 그래서 와이프한테 100만 원만 내가 만들어도 그러면은 와이프가 집에서 간단하게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와도 그럼 형님 조금 아끼고 살면은 와이프 월급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퇴사했기 때문에 와이프도 즐겁고 난 직장 생활하니까 즐겁고 그래서 이제 애기도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경매를 시작한 거죠. 작가님 수업을 들은 거죠. 처음에는 와이프 월급만큼 벌 수 있을까 그렇게 확신도 솔직히 없었어요.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뭔가 다른 소득을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 하기 솔직히 힘들잖아요. 책에는 1000만 원 만들었다 막 그런 책이 많지만 저는 제가 특별하고 특출나지 않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특출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배워서 그냥 보통만 가도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시작을 한 거죠. 맞아요.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되게 나는 게, 내 월급만큼 월세를 만든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. 100만 원? 아니면 월급의 절반? 임금 체불이 되더라도 이거 내가 생활비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그냥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50만 원, 한 100만 원 요까지만 해보자 하는데 해보니까 됐던 것 같아. 단기간에 작은 목표를 꾸준히 세우면서 오게 된 것 같아요. 이거를 월세 1000만 원, 2000만 원 받아야지 이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. 맞아. 근데 이 작은 부동산으로 월세 투자를 하는 거에서 가장 큰 장점이, 나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이 좀 드네. 작은 거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엄청난 위력이 지금 온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. 그때 생각했던 월세 한 채에서
월세 차익을 받는 게 한 20만 원이 누적되니까 또 이만큼이 된 거고 어느 순간 월급이 넘어간 거고 월급이 넘어가서 저도 자연스럽게 퇴사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퇴사하고 나서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나니까 월세가 이만큼 모여서 선생님처럼 이상향을 찾아가게끔 저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조금 더 좀 깨어있던 사람이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명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눴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. 저도 정확히 그랬던 사람이었고 저도 퇴사해서 글을 쓰면서 수업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상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10년 전에 그걸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말이 안 되죠.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. 근데 월세가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시야 같은 것들이 조금씩 넓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? 그런 생각도 그런 사치죠. 어떻게 보면 그런 사치까지 누리게 된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가끔 결혼하신 지 또 얼마 안 돼서 그게 더 크다는 생각도 조금 들 수도 있는데 보통 젊은 분들 내 나이 또래 분들하고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비슷하고 이건 선생님도 아마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맞죠. 그러니까 뭐 회사 동료들하고 해도 맞아요. 아니면 후배들 선생님 후배 맞아요. 많을 거 아니야. 물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. 네. 선배님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? 그러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? 그죠. 직설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으시더라도 아 그렇죠. 장난스럽게 맞아, 이렇게 맞아. 하면서 미루는 거 좋을 것 같다. 확신이 뭐 이런 들 식으로. 때가 도망가는 때라고.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더 얘기한다는 생각도 맞아요.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결혼은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. 그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. 선생님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기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맨날 꿈꾸고 있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. 그게 나쁘다는 거라기보다 외부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. 특히 구체적으로 자산이 이만큼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결혼을 하면서 맞아, 그리고 나는 만족스럽지만 아내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. 나중에 아이가 나왔을 때도 이 아이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때문에 또 이렇게 달라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쵸. 냉정하게 한번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고 특히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고 말이 안 되는 거죠. 완전히 적자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